네, 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의 대표 소득 작목 중에 하나인 딸기에 관련된 현장 영상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 도움을 주실 분은 저희 지역의 딸기 기술을 명품 딸기로 발돋움하는데 초창기부터 크게 기여를 하신 딸기 명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들 딸기 정식을 하시고 이제 수확을 앞두고 딸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하면서 이제 몸을 튼튼히 하는 시기 어떻게 생육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모두 함께 현장으로.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간만에 제가 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와보니까 딸기가 너무 지금 예쁘게 지금 심으셨어요. 이 딸기 언제 정식하신 거죠, 이게? 대략. 예, 9월 8일. 9월 8일. 예, 9일. 와, 보니까 깨끗하게. 자, 오늘부터 제가 딸기는 워낙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작물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방문을 해서 이 코칭을 좀 바꿔줘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9월 8일에 정식을 하셨고요. 그럼 지금 이제 거의 9월 하순인데. 지금은 일단 뿌리를 내려서 네. 이제 화분화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좋은 꽃대를 내야 되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부가 굵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연환경을 맞춰주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 15일에서 11월 15일 한 2달 정도 그리고 봄에 2월 초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발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질 특성을 제일 살릴 수 있는 최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지금 시기가 지금 현재 시기가. 가을 시기가 가을 시기. 딸기한테는 가장 생리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럼 그렇죠. 보통 지금 시기가 다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한가한 시기라고 해갖고 솔직히 제가 딸기를 심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은 그냥 광합성을 통해서 잎생산에 주력하고 쉽게 말해 초세 확보만 하고 뭐 그 정도로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딸기의 생육 전 과정에서 가장 딸기가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만한 시기. 일단 기본적으로 배드에서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토라든지 기타 뭐 pH라든지 EC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딸기가 성장하는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요구량이 있어요. 얘들이 원하는 그런 양분의 요구량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제일 초기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못 해줘갖고 꽃대가 작아진다든지 그리고 열매를 뭐 일과에서 최고 좋은 특품을 뭐 80% 90% 딸 수 있는 시기를 성장 과정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지금인데 그걸 못 해주면 이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지금 시기에 가장 생리적으로 최적의 조건에 앞으로 수확을 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딸기가 몸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몸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얘들한테 맞춰주는 것이 농부들이 해야 될, 딸기 농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인데 농업인들이 맞춰줄 수 있는 것이 50이라면 내는 50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그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 농업인들도 농사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작물을 도와주는 하나의 배필로서의 역할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얘를 키워서 얘가 내 마음대로 성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수확을 가져오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농부의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책임. 보고 농부의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농부의 책임 말씀을 듣건 처음입니다. 이게 딸기가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농부는 옆에서
도울 책임이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결코 여기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 예,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딸기는 네. 나름대로 소득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또 그걸 도입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딸기 농업을 하는 그 농업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네. 뭐 충북에서도 오고 뭐 아랫지방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무 배우리 하지 마라. 아, 기본을 배웠으면 아, 딸기를 사랑하면서 네. 딸기한테 배워라. 네. 사람한테 배우지 네네. 말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배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찾아다니다 보면 야. 딸기한테 꼭 배워야 될 것들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 자. 딸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해준다. 딸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농업인이지. 아,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딸기한테 스스로 예. 배운다는 게 사실은 그게 워낙에 또 이제 딸기와 그동안 대화를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딸기 농사를 처음 짓거나 이런 분들은 도저히 이게 그 기본이 무엇인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네네. 얘기하는데 저는 밤에 이제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네. 일어났을 때는 네네. 제가 자기 전에 반드시 음, 딸기밭에 음, 밝은 랜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들의 그 입 모양이라든지 네네. 네네. 모습들이 네. 어떤 진짜 밝고 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죠. 아, 이게 지금 현재 얘들의 얼굴이 찡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네. 아, 뭐 때문에 그럴까? 아, 그러면 곰곰이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들한테 안 해준 게 반드시 있어요. 얘들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농업은 성공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농사가 다 이제 작물과 교감하라 끊임없이 그 거의 모든 농사의 고수를 만나러 가면 항상 자주 농장을 들러라, 자주 다 작물과 대화하라 말씀 많이 듣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인분들을 만나서 핵심적인 뭐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딸기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딸기가 가지고 있는 네. 생리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네.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될 때에 엄청난 필요 양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딸기가 원하는 양분들이 네네. 있다고요. 질소라든지 네네. 칼슘이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이제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네네. 그게 이제 양액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얘들이 최대치로 요구할 때 양액이라든지 배지가 그거를 맞춰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뭐 뒷번이 생긴다든지 네네. 또 그걸 계속 못 맞춰주면은 꽃이 이제 뭐 뒷번이 생겨서 타갖고 네네. 나온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네네. 근데 그 문제점 중에 pH라든지 EC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데 네네. 근데 요새 이제 애들이 최대치의 양분을 요구할 때 성장 시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네. 또 다시 2차 성장을 할 때 네네. 영양 성장을 할 때 예, 예. 2월 달부터 네. 이제 네네. 1월 말부터 2월 3월에 그때 얘들이 요구하는 필요량을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엄청난 나중까지 그런 계속 문제들이, 수확에까지 지장이 있고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요구할 때 엄청나게 요구할 때 근데 이때 요구할 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EC 부분은 맞춰주면 끝나지만 네네. pH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많다고요. 네. 지금 현재 네. 상상을 초월하게 pH가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얘들이 흡수하는 양이 계속적으로 흡수를 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흡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딸기 심기 전에 뭐 6.5 100의 pH가 6.5, 6.3이었다가도 심고 나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네네. 막 5.7, 4, 5.0 어떤 데는 4.7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심한 농장에는 뭐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최대치 요구량을 흡수하는데 맞춰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드라든지 현재 양액 조성표 가지고는 못 맞춰주고 있다.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잎을 보니까 굉장히 잎수가 가지런한데 이게 잎 관리를 지금 시기에는 어차피 성장 시기라서 네네 한창 커나가는 네, 시기고 커나가는 시기라서 딸기 엽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딸기가 그 좋은 허방을 내고 네네 좋은 딸기를 수확을 하려면 기본 엽수가 항상 이제 최대 좋은 엽수가 5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 적으로 이제 네. 그거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뭐 얘기고, 광합성도 해야 되고 네. 5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딸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5개라는 건 최저치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딸기 잎이 정말 좋은 잎이 6, 7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정말 좋은 튼실하고 좋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여기서 네. 하나가 더 나오고 네, 나서 네. 화방이 나오면 네네 정말 좋겠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최대 얘들 맞춰주는 시기다. 그렇게 이건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농장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상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한 6, 7개 정도 네. 상태를 보시는 거고 네. 자 이게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걱정하는 게 이미 화분화를 한 것을 심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화방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른 엽수 어느 정도 뭐 질소에 대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네. 일화방을 수확을 해가면서 늘 이화방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화방이 정상으로 나왔으면 아무리 잎새가 크고 초세가 좋아도 이화방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 정상적으로 나와. 그리고 이화방이 정상이 나왔으면 사화방도 정상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저는 패턴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들은 정상적으로 영양생장, 생식생장이 안 됐을 때 오는 문제지. 그래서 얘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나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항상 네네,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가 아기 첫 아기를 정상으로 순산을 해서 잉태하고 순산을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낳는 거는 정상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것처럼 딸기도 똑같다. 엄청난 수많은 열매들을 계속 내보내는데 첫 번째 화방이 정상으로 화방이 나왔으면 이거 성장을 해가면 사람이 걱정을 안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방들이 계속 따라서 정상으로 나온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다. 그 정도를 걸으면서 1화방 가장 먼저 나온 화방 관리만 잘해주면서 정상적으로 얘네들의 생육을 최적화 관리를 한다면 뒤에 따라오는 2화방, 3화방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 사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뭐 1화방, 2화방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뭐 나는 수확을 못했느니 이걸 땡겨야 되느니 막 이런 쪽에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을 이 딸기만 자체를 놓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어색해지고 이상해지는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일질적으로 옛 딸기가 지금 여기까지 심겨진 상태가 벌써 작년 10월 달에 그렇죠. 네, 그 이미, 런너 채묘를 해서 육묘장에다가 키워서 지금 다시 1년이 돼가는 시점이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심겨져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은 우리가 그 과정에 정상적인 생명의 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농부라면 지금 얘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밀어주는 계속 도와주는 예. 그러니까 벌써 나는 이게 이제 100% 화분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위에 건 생각하지 않고 네. 1화방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관리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이 좋아하는 네. 환경 날씨가 지금 10월부터 이제 11월 중순이라고 봤을 때 배드 지온이 최적 지온이 원래 18도거든요. 네네. 요새 홍성 지역 오는 온도가 아침에 13도, 네네. 낮에가 25도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온도가 되어졌을 때는 배도 온도는 낮에 이제 이렇게 유동해를 돌리고 네.
또 환풍기를 돌려갖고 온도를 낮에 이제 온도를 좀 맞춰주고 그래도 아침 지온을 재보면 18도, 20도가 나간다고. 그럼 최고 얘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근접을 하고 있다. 네네네. 아침 지온 자체가. 네, 네. 지온 자체가. 그러면 최대로 지금 어느 농장에 가보면 개태기가 이제 그 뭐 반쯤 열어놓은 사람도 있고 예. 80% 열어놓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인위적인 환경 관리를 할 게 아니고 네, 다만 낮에 이제 하우스 안의 온도가 햇빛이 강할 때 그렇죠. 높게 30여 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환풍기를 틀고 유동엔을 돌리고 그렇게 갖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 저녁은 네. 그대로 최대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금 시기 예. 한 10월 초순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예. 10월 한 중순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서리가 올랑말랑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대비를 그때도 음, 지온이 만약에 그때도 지온이 18도 이하로 안 떨어졌다면 항상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서 보면서 18도를 기준으로 하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음. 해주고 다만 그때가 이제 첫 꽃대가 나오는 그렇죠. 시기 꽃대가 때문에 나오는 시기. 그때 이제 예, 사람도 맞습니다. 네. 애를 잉태해서 마지막에 네네. 이제 낳아야 될 그 네네. 시기에는 네. 춥고 더운 것을 네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관리를 사람도 해주는 것처럼 네네. 잘 해주는 것처럼 네. 얘들 때 애기 엄마란 말이에요. 애기 네, 때. 맞습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가 너무 이제 추우면 튼실한 애기를 네. 낳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침 온도는 너무 춥다면 잡아주는 게 좋다. 저녁엔 그냥 놔뒀다가 네네. 아침에 새벽에 4시나 5시쯤 하우스를 좀 내려가지고 아침에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빨리 풀을 수 있도록 나는 그걸 몸을 푼다고 해요. 애들이 딸기 애들이 아침에 양분을 섭취하고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야, 결론은 어쨌든 이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 네. 18도라는 아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거만한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일단 딸기였든 뭐 우리가 축산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축산을 하는 사람들 똑같고 네. 생명을 키울 때는 제일 중요한 그 기본적인 농부의 자세는 항상 생명 항상 관점. 생명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얘들을 컨트롤한다고 보지 말고 얘들이 성장하는 데를 내가 도와주는 돕는 역할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기본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딸기 농업을 하면서 3년 4년 돼서 자꾸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들쑥날쑥 어떤 때는 1년 잘 됐다 다음에 잘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스타일 자세로 안 가고 얘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역시 그 딸기계 명장님답게 아주 범접하기 힘든 내공이 깃든 말씀이셨고요. 사실 그 현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란 게 사실은 모든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거는 그냥 들어서 배울 수가 없고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물론 이제 딸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뭐 기술적인 말씀으로는 양분 관리라고 하죠. 양분 관리는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제일 단순하고 쉬우면서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네네. 부분이에요. 얘들이 지금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네네. 요구량이 달라지고 그렇죠. 성분의 요구량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딸기를 정식을 하기 한 4, 5일 전부터 화분화가 정확하게 됐다고 봤을 때는 네네. 그때부터는 뭐 처음에 돼지의 기본 양분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돼지를 적신다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가 충분하게 양분을 먹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정식하면 뿌리를 빨리 내려서 양분을 제대로 빨아올려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 전부터 뭐 1.1, 1.4까지도 해서 뭐 1일 정도, 1일에서 2일 정도로 이제 배지의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공급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0.6으로 맞춰서 성장을 하는 시기에 정식으로 해서 0.6 이시를 맞춰주고 pH는 6.0으로 맞춰주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얘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나서 정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0.8 이시로 올리고 다시 뭐 서서히 올려주는 거잖아요. 1.02, 1.2 지금 이제 1.2까지 올려줘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지금은 2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2주 전까지는 어쨌든 처음에 양분을 공급할 때는 어느 정도 1.2 정도까지 공급을 했다가 정식 전에는 그러다 심고 나서는 0.6에서부터 서서히 올리면서 그렇죠. 활착할 지금 때까지는 이 시기는 1.2, 1.3까지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시를 그렇게 맞춰주고 pH를 기본적인 수치로 맞춰줘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배지 상태 속에서 배지에서 우리가 준 대로 작용을 못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 시기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최대치의 요구량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지금 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제 pH가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고, pH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양액 조성표를 바꿔서 양액을 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상시 pH를 굉장히 중시해서 pH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항상 pH에 따라서 얘네들이 필요한 양분을 흡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공급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고 얘들이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pH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형아를 낳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시기가 지금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pH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수확할 때까지 생산량까지도 생산성까지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그래서 일화방 딸기를 한동에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일화방을 가지고 생산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생산량을 갖고 오는 시기가 pH 문제가 제일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딸기 인생에서 가장 최적의 생리적인 어떤 조건을, 그 힘을 발휘할 때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수확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치로 맞춰져서 정말 좋은 딸기 일화방에서 수확을 했을 때 이화방도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좋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보고, 지금 이제 뭐 아랫지방에서는 뭐 일화방에서 15개, 뭐 17개, 뭐 최대치 12개, 13개를 뭐 수확을 해야만이 돈이 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쪽 홍성 지역에서도 딸기를 일화방에서 뭐 12개 막 남겨놓고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2화방, 3화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수확을 못 낸다. 너무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낼 때 고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1화방보다 2화방, 3화방이 딸기가 더 좋고 그때가 가격이 더 좋을 때인데 그때 좋은 딸기를 따지 못해서 손해가 더 많고 또 급격하게 애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성장을 시키되, pH를 맞춰 성장을 시키되, 일화방 딸기 앞으로 이제 한 10월 15일경 지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20일경에 벌을 넣게 되고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이제 꽃 작업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건 다음번 꽃 작업을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다음번 어차피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하면 좋겠지만 바쁘시기도 하고, 일단 한 달에 2번 정도면 딸기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향후에
그런 꼭 화방에 대한 그 작업을 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또 다루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이제 지금은 너무 복잡하면 예, 오늘 또 빨리- 처음 시간이기도 하고 예, 빨리 잎을 저겹을 음,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음. 저 위에 지금 우회동에서는 8일날 심은 것들은 지금 저겹을 시작해서 잎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29일이고요. 한 네. 9월 9일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저기업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저기업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여기 기준에서는 한 6개, 7개 정도를 남기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잎을 관리를 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양분 관리니 모든 환경 관리는 딸기에 맞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찾으면서 네. 서서히 늘려가는 거고 네, 서서히 그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서 좀 그런 단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마음 한구석에 딸기에 대해서 확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딸기의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또 이것도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다르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일단 이번 첫 번째 시간 딸기의 기본 생리 딸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그 생리적인 힘을 왕성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는 돕는다. 네. 지금 바로 그 시기라는 네.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끝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은 화방 관리 첫 1화방이 나왔을 때 그 화방 관리를 하면서 딸기 앞으로의 또 생육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